이어서는 또 수술비 보험에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미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실손보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또 그런데 막상 수술할 일이 생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보험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낼 때는 좀 아깝지만 또 수술할 일이 생기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료를 많이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시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시고 또 어디가 아프신지 진단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수술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해결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수술을 받으시게 된다면 실손보험에서 받으시고 또 수술비에서 한 번 더 보장 받으시게 되는 거죠. 바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수술비는 정해져 있는 정액 보상이시고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 돈을 2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실손보험만 있는 경우와는 많이 달라지겠죠. 오늘은 실손보험 외에 수술비가 있다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손보험을 미처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수술비를 준비해서 내가 실손보험이 없지만 수술비 보험으로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 좀 작은 수술을 자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수술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비가 필요할 거는 같은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사들마다 그 보장하는 내용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수술비를 준비할 때는 또 어떤 종류의 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시고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시고 발생 빈도가 높은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수술 진료 비용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시는 수술이 척추 수술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스텐트 삽입술이에요. 이 스텐트 삽입술은 비용이 연간 6,400억 정도 발생하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시술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요 수술 건당으로 살펴보시면 심장 수술, 또 간상동맥 우회술 등과 같은 수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한 번 수술 받을 때 수술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빈도로 발생되는 수술 종류를 좀 확인해 보면 노년의 백내장, 치액, 치질 수술, 담석증, 무릎 관절증, 추간판 장애, 협심증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주요 수술의 발생자 중에서 37.8%가 넘는 발생률이 노년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걸 보게 된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픈 것이 많아지시게 되시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많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수술보험은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비를 위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뇌혈관, 또 심혈관, 그리고 생활질환 수술비까지 고루고루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사별로 수술에 따라서 또 보장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수술비 구조는 종수술비라고 해서 1에서 5종까지 수술 종류와 방법에 따라 나눠 놓고 있고요. 어느 특정 부위만을 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정 수술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사에서도 1에서 5종으로 나누어지는 종수술비와 질병상해비를 따로 구분해서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몇 대, 64대, 80대,
110대, 120대, 101대 이렇게 몇 대 몇 대 수술비로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64대 수술비 그러면 6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대 몇 대 수술비 중에서도 그 수술의 종류, 부위를 나눠서 보장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회사마다 수술비를 다르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가입해야 되는지 다소 어렵고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해 수술비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 수술비만 준비되어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종류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또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기왕이면 골고루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 자세하게 도와주셨는데 1종 수술부터 5종 수술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종수술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종수술비는 1에서 5종으로 나누어서 보장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되는 백내장 수술을 한다 할 때는 1종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 건강검진하시면서 많이 제거하시는 용종 제거하시면 그 제거술도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종 수술비에서 지급받게 되시는 거고요. 갑상선 내시경 술을 하신다 그러면 3종에서 수술비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수술비는 수술 부위가 아닌 수술 방법에 대해서 보장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부위, 같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념 잡아주시면서 수술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같은 부위를 같은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데도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관열 수술이라 함은 절개를 해서 눈으로 직접 수술 부위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 방법이고요.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열 수술이라 함은 수술 부위를 직접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 아마 카테터 수술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관열 수술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수술비를 준비해 두지 않으신다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서 좀 경제에 위험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뇌혈,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비를 많이 해두시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근데 거기에 또 병력이 있으시고 거기다 남자분들이시라면 아마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활용하시면 그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으시면서 보장도 같이 챙기실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시기는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허혈성 수술비 그리고 5대 질환이나 2대 질환 수술비 등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수술비로 보강하시는 것도 보험료를 조금 줄이시면서 보정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준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왕 준비하는 김에 합리적으로 준비하면 좋잖아요. 어떤 수술비를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신지 제가 실제 가입 설계서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가입하는데 2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뇌혈관 수술비는 1천만 원 가입하는데 3천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에 3천만 원을 전부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서 보장은 3천만 원까지 받으시지만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비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크게 좋을까요?
네, 제가 초반에 수술비는 중복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으시고 또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 이렇게 중복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복 보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다빈도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먼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고요. 또 종수술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일정에서 보장을 받으시게 되고 또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가 따로 준비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보장을 받게 되시고요. 또 몇 대 이렇게 질병수술비를 또 따로 준비해 두셨다면 거기서 또 한 번 보장받게 되셔서 여러 중복으로 수술하실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요. 또 가끔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 이제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비 보장이 가능할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좀 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발생하시는 것이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용종 제거술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검진 받으시다가 떼어나는 용종, 수술비 나올까요? 네, 수술비 나옵니다. 예전에는 용종 제거하시고 보상받는지 모르셔서 청구 못 하시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떻게 보장받는지 실전 사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품을 토대로 살펴본 건데요. 먼저 실손보험이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장 받으시고요. 질병수술비 가입되어 있으시면서 보통 2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고요. 또 종수술비가 있으세요. 그래서 2종에 해당하는 30만 원 받게 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총 100만 원 정도 보상받게 되시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 상품의 가입 담보나 내용을 어떻게 금액을 해놓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되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 수술비의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주요 수술 진료 비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고 계시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요. 우리 심장은 혼자 움직여서 혼자 근육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은 얇은 혈관이 아닌 되게 굉장히 두꺼운 혈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제일 두꺼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혈관들이 막히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예전에는 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혈관을 뚫어주고 혈액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주는 시술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수술이 좋은 게 치료 시간도 되게 짧고요. 회복 시간도 짧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텐트 삽입술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종수술에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종수술에서 500만 원 받으시게 되고요. 또 질병수술비에서 50만 원, 2대 기간 수술비에서 2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 수술에서 1,000만 원, 5대 기간 수술비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지급받게 되시는 금액이 4,450만 원을 지급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스텐트 삽입술 한 번만 하실까요? 스텐트 삽입술은 거의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한 번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2번에서 3번 정도 많이 수술을 하시게 돼요. 그럴 때마다 수술비가 매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받고 마는 건지는 꼭 체크해 보실 부분이 좀 있으신 거고요. 물론 가입 금액은 연령에 따라서 병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비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수술비 준비하실 때 먼저 진단비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번 받고 끝나는 수술비인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하시다면 비갱신으로 준비하셔서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시고 보장받는 기간은 좀 길게 챙겨가시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비가 좋은 점이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수술비가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생명보험사의 수술비와 손해보험사의 수술비를 같이 세트로 준비하셔서 좋은 점들로 선택하셔서 그 범위 안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